외국인들이 한국을 평가할 때 정말 치안이 좋다, 새벽에 돌아다녀도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총기 접근이 가장 어려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에 만약에 총이 풀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트리거에서는 총을 갖게 된 사람들이 억울함, 무력감, 분노, 이런 감정을 폭발하는 수단으로 실제 총을 사용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법이 작용하지 않는 자리에 갑자기 나타난 총,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총을 쏠 수 있을까요?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 인격적 장애의 일종.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리지 않고 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굉장히 위험하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때로는 착취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격으로 피해자 발생. 뭐야 이거? 총 더 있어요. 무슨 근거로? 내가 봤으니까. 총을 원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처럼 총기 사용이 금지된 나라에서는 실제 총이 배달됐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총을 쏠 수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엔 거의 없을 겁니다. 남성분들은 군대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대강이라도 알 수 있지만, 여성분들이나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총이 있다고 해도 이걸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트리거에서 약자에게 총을 쥐어준 이유를 좀 생각해 봤는데,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울분, 분노, 이런 게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인데, 이걸 기존의 법률로는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은데 그 손에다가 총을 쥐어준 거죠. 그래서 무언가 트리거를 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닐까 싶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도구 혹은 방식을 제공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소위 문명사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범죄자를 법과 제도에 의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누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범죄 행위가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겁니다. 이 행위와 처벌 사이의 시간이 너무 길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렇게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당장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법적인 절차를 따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3심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일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당장 그 순간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등가성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가해자는 10년 징역 이런 식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가족의 입장에서 우리는 가족을 잃었는데 감옥에 10년 있다가 다시 나온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목숨을 잃은 것과 징역 10년, 이게 과연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어떻게든 이거 되갚아주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총을 드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기 사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간적인 충동이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총을 드는 그런 일도 많거든요. 우리가 총기 사고라고 하면 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한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경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은 제한돼 있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7세 고시 혹은 4세 고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직 정말 어린아이들인데 그냥 경쟁에 내몰려 있고 주변에 있는 애들이 친구이면서 동시에 경쟁자입니다. 이렇게 상시적으로 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거나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언가 작은 갈등만 생겨도 그걸로 인해서 분노가 극에 달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무언가 일이 발생해도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사실은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게 그 공동체에 누구나 존경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른이 있다면 그 어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조금 더 다잡고 또 해소하고 이런 기회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공동체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총을 들게 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조금 더 증폭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저도 그 트리거를 보면서 이걸 좀 상상을 해봤는데요. 정말 제목처럼 실제로 트리거가 생기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손에 총이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나를 그런 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총을 가지게 될 거고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나에게 쉽게 전이되는 사회에서는 더 빨리 전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트리거를 당기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감정에 대한 메타인지를 키워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게 왜 발생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게 분노인지 아니면 그냥 슬픈 건지 이렇게 조금 세세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갑자기 막 별거 아닌 일에 정말 엄청나게 화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때려 부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메타인지 이걸 좀 키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체의 차원에서는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나 문화 혹은 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혐오 발언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혐오 발언이 누구에겐가는 엄청난 상처가 되고 그런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분노가 쌓여가면서 또 다시 그걸 해소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혐오 발언이 횡행하게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고요. 법적으로만 처벌할 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에서 분위기상 혹은 문화적으로 그런 걸 제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쌓인 억눌린 감정들 조금씩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